길게 눌러서 위로 드래그만 하시면 글자를 삽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동안 저장했던 펜 스타일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기본 앱인 삼성 노트 앱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삼성 노트 11가지 기능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삼성 노트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본인 스마트폰에서 삼성 노트 앱을 열어보세요. 먼저 본인의 버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맨 밑으로 내리시면 삼성 노트 앱 정보가 있습니다. 제 버전은 4.4.0233입니다. 이 버전보다 낫다면 홈 버튼 누른 다음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삼성 노트를 검색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기 되어 있다면 최신 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트 앱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에 노트 쓰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지일 텐데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배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페이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도화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방향을 위아래로 할지 좌우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인 상하로 선택하겠습니다. 노트 쓸 때는 꼭 반드시 제목을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연습이라고 하고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현재는 1페이지죠. 새 페이지를 만들 때는 손을 위로 올렸다가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새로 만들었죠. 또 위로 올리면 3페이지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변경할지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설정 좌우 선택하시면 좌우로 페이지를 이동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할 때 새 페이지 만들 때는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떼시면 새 페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뒷배경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여기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얀 도화지로 되어 있을 텐데 줄무늬 도화지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줄무늬를 선택했는데 4페이지에만 줄무늬가 적용됐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3페이지는 이동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전체 페이지를 줄무늬 하시려면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페이지 템플릿 누르신 다음에 모든 페이지의 적용을 활성화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전체 페이지에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 페이지 템플릿 누른 다음에 이미지 형에는 악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선지도 있고요.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템플릿 누르신 다음 이미지형과 PDF형이 있는데 PDF를 누르면 좀 더 다양한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10페이지가 추가가 됐는데 첫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템플릿은 새로 만든 페이지만 적용했지 다시 뒤로 가서 새 페이지 누르면 다시 백지로 나옵니다. 모든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로 버튼 누르신 다음에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눌러보세요. 여기에 새 노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페이지 구분된 노트를 원하는지 구분되지 않는 노트를 원하는지 레이아웃과 스크롤 방향을 정할 수 있고요. 여기 템플릿이 있습니다. 나는 새 페이지 만들 때마다 항상 이런 줄무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뒷배경은 이런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면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새 페이지 누를 때마다 내가 정한 배경 컬러와 줄무늬 템플릿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글씨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글씨에 관련된 메뉴는 키보드 위에 있습니다. 맨 앞에는 펜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뒤에서 한번 해보고요. 먼저 체크박스를 넣어볼까요? 이 체크박스는 오늘 할 일이라든지 준비물 리스트를 작성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 제목에다 오늘 할 일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팔굽혀 펴기 100개 엔터하면 자동으로 체크박스가 나오죠. 물 마시기, 묵상하기, 고객에게 전화하기. 여기까지 써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다시 체크박스가 나오잖아요. 이때 다시 엔터 누르면 체크박스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마치셨다면 여기에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 취소선이 생깁니다. 다시 엔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버튼 눌러볼까요?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에는 그냥 일반 동그라미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죠. 이메일 보내기 엔터, 영상 제작하기 엔터. 여기서 엔터한 다음 들여쓰기를 하면 영상 제작하기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글머리 기호를 선택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하고 다시 메뉴를 눌러서 내어쓰기 누른 다음 숫자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3으로 인식하진 않네요. 글머리 기호를 없애려면 글머리 기호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러 설정한 다음에 진하게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취소선이라든지 바꿀 수 있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기본 컬러가 있고요.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컬러를 바꾸시려면 여기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RGB 값으로 자세히 바꿀 수 있고 또 색상 코드로도 정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완료 눌러 보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색깔이고요. 다시 글자를 블록 정한 다음에 오른쪽의 메뉴는 글자 배경 색깔입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또 글자 크기와 되돌리기 또 다시 실행이 있습니다. 되돌리기 하면 이전 작업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엔터 누른 다음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이버.com.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링크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색깔이 바뀌면서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웹 주소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메뉴 버튼에서 노트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02 따다다 따다다다 엔터 입력한 다음 뒤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통화 버튼 누르면 전화가 바로 되겠죠. 그리고 계산도 가능합니다. 엔터 누른 다음 3 곱하기 40은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이 메뉴바는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시면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옮길지 또 밑으로 옮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펜을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메뉴바 맨 왼쪽에 있죠? 한번 누르면 펜 모드로 변경되고요. 다시 키보드 누르면 글자 메뉴로 바뀌는 거죠. 펜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펜을 클릭하면 펜의 종류가 5가지 있죠?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스타일인지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의 두께를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한 다음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광펜입니다. 형광펜도 화면을 다시 터치하면 형광펜에 4가지 종류가 있죠. 또 투명도와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바깥에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글자 뒤에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펜과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 펜을 선택하고 펜의 두께는 50으로 정한 다음 컬러를 정하고요. 즐겨찾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바꿔볼까요? 연필을 선택하고 이번엔 얇은 두께로 선택한 다음 투명도를 100% 정해보겠습니다. 컬러는 그대로 검은색으로 하고요. 이것도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이제 찾을 때 왼쪽 이 연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동안 저장했던 펜 스타일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 그리시면 되겠죠? 지우개. 근데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구름 버튼, 이게 선택 버튼인데 선택 버튼을 이렇게 앞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올 텐데 삭제 누르면 앞만 삭제되고요. 여긴 되돌리기 버튼 있죠? 스타일 변경해서 선택한 색깔만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A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때 쓰는 건데요. 이런 메뉴보다는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새 페이지 눌러서 저는 템플릿을 5손지를 선택하겠습니다. 5손지가 되게 작잖아요. 이럴 때 펜을 선택한 다음 A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부분이 하단에 확대가 됩니다. 이럴 때 펜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안에 첨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오른쪽 상단에 클립 버튼 누르면 이미지, 카메라, 스캔, PDF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트에 삽입이 됐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빼기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회전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르기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바깥에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키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단에 이미지에 관련된 메뉴들이 쭉 있죠. 자유형 자르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면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고요. 되돌리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면 텍스트와 연동 해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글의 부문과의 배치라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이미지 옆에 글자를 써볼게요. 글자가 입력되지 않죠. 하지만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점점점 누르시고 텍스트와 연동 해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옆에 글자가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좌우에 글자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누르신 다음 페이지 너비에 맞춤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이미지만 또 공유할 수도 있겠죠? 다시 오른쪽에 첨부 파일 누른 다음 PDF도 삽입할 수 있고요. 음성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노트하면서 음성 녹음도 삽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는 것들을 삽입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텍스트 상자는 굳이 여기서 삽입하기보다 글자를 입력할 곳에 손가락을 길게 눌러보시면 상단에 메뉴가 나옵니다. 이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 상자가 아니면 항상 왼쪽부터 시작되는데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노트를 하실 때는 분할화면 기능 이용하시면 좋은데 두 손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반으로 나눠지죠? 이 기능은 최신 기능인데 이 기능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노트 아이콘을 터치해 보세요. 그럼 분할화면 열기가 있죠? 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노트, 밑에는 여러 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이 글자를 길게 눌러서 불러 설정한 다음 노트에 삽입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길게 눌러서 위로 드래그만 하시면 글자를 삽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손가락을 길게 누르신 다음 불러 설정해 보세요.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글자를 길게 누르신 다음 위로 드래그 하시면 글자를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분할화면을 취소하려면 가운데 버튼 있죠? 이것을 밑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다시 노트 앱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뒤로 버튼 누르신 다음에 보기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수정 날짜 순으로 되어 있는데 만든 순으로 정렬을 바꿀 수 있고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보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 격자로 되어 있는데 작은 격자로 또 바꿀 수 있고요. 보기 방식에서 큰 격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방식을 목록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목록을 통해서 제목 순으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기 방식에서 작은 격자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노트를 저장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PDF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 이미지로도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저장 형식이 제공이 됩니다. PDF로 저장해 볼까요? 그래서 폴더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완료. 연습 2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 파일에서 여기서 PDF로 볼 수 있고요. 이 파일을 카톡으로 공유한다면 PDF를 길게 누르신 다음 하단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카톡에다가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로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 폴더 선택한 다음 완료하시면 이것은 갤러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엔 노트 잠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노트가 있다면 잠금을 걸어 놓으시면 좋겠죠? 잠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노트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노트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화면을 터치해 볼게요. 지문을 인식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노트는 계속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금을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금이 해제됐죠? 근데 잠금 장치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 상단 메뉴 버튼 터치한 다음 톱니바퀴가 있죠. 여기에 노트 잠금 해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한 다음 처음에는 삼성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노트 열 때 알아야 될 비밀번호입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귀찮다 한다면 다음부터 지문으로 잠금 해제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해 볼게요. 1, 2, 3, 4 계속 다시 한번 1, 2, 3, 4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노트 잠금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뒤로 손가락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노트 잠금 했죠. 잠금 해제할 때는 또 길게 누른 다음에 잠금 해제 누르시면 지문으로 잠금을 풀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노트를 빠르게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즐겨찾기 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 노트를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체크가 되어 있죠?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즐겨찾기 되어 있는 것이 날짜 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냐면 왼쪽에 메뉴 버튼 누르시면 즐겨찾기 노트가 5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즐겨찾기를 또 해제하시려면 길게 누르신 다음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즐겨찾기에서 삭제 누르면 노트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만 삭제됩니다. 모든 노트에서 즐겨찾기 해제한 노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즐겨찾기를 메뉴를 선택해서 찾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면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즐겨찾기를 상단에 고정 누르시게 되면 별 표시 있는 것이 맨 위에 있습니다. 또 노트를 잘 활용하시려면 폴더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폴더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폴더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추가를 눌러볼게요. 개인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개인 색깔을 선택한 다음 추가 누르고요. 또 폴더 추가 누른 다음에 누나 IT를 선택하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폴더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안 된 노트를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눈IT 폴더로 옮기려면 이동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IT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동.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노트는 이동 눌러서 개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자, 그러면 많은 노트에서 이렇게 폴더별로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모든 노트가 아니라 메뉴 누른 다음에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폴더가 맨 상단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노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 노트는 PDF 리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PDF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PDF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저는 이것을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펜도 그릴 수 있고 글자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PDF는 여기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접속하는 노트 앱은 바탕화면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젯을 이용하면 노트 앱에 들어가지 않고도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에 길게 누르신 다음 오른쪽 하단에 위젯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상단에서 삼성 노트를 검색해 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죠? 뭐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노트 미리 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추가. 이 중에서 자주 접속할 노트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노트 앱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손가락을 길게 눌러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바로 선택한 다음 노트를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겠죠?